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도 돈 좀 벌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걸까? 주변을 둘러보면 분명히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어요. 나보다 학벌이 좋지 않은 사람, 나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사업으로 성공하고 투자로 수익을 내고 점점 더 부유해지는 걸 보죠. 그럼 우리는 왜 안 될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운이 없어서? 자본이 없어서? 전혀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벌기 전에, 아니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3개의 관문이 있어요. 이 관문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는 우리 곁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니까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그 3개의 관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넘어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문은 뭘까요? 바로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부자가 되려면 가난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난이 싫으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니에요. 가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가난이 두려운 사람은 잃는 것에 집착하게 되니까요. 지금 가진 것을 놓칠까봐, 지금보다 더 못 살게 될까봐 두려워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정적인 월급에 매달리게 됩니다. 투자 기회가 와도 혹시 잃으면 어쩌지 하며 망설이게 되죠.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시도조차 못하게 돼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기업에 다니면서 월급 500만 원을 받던 한 직장인에게 정말 좋은 사업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필요한 건 6개월의 시간이었어요. 6개월만 회사를 그만두고 이 사업에 집중하면 월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였죠. 문제는 그 사람이 6개월 동안 월급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며 그 기회를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3천만 원의 손실이 두려웠던 거예요. 6개월치 월급 3천만 원요. 그래서 매달 2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죠. 지금 그 사람은 여전히 월급 500만 원을 받으며 살고 있고, 그때 기회를 잡았던 다른 사람은 지금 연 매출 10억 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만드는 결과예요. 작은 손실이 두려워서 큰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잃을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해요. 지금 가난하다면 더 가난해질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어요. 잃을 게 없을 때가 가장 자유로운 시기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가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가난한 채로 평생을 사는 게 두려운 거잖아요. 지금 3천만 원을 잃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30년 동안 기회를 놓치는 게 진짜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은 이거예요.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지금 잃더라도 나중에 더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비로소 부를 향한 첫 번째 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진짜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눈이 열려요. 그동안 위험해 하면서 피했던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기회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관문은 뭘까요? 바로 부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장벽이에요. 문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야.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야. 부자들은 다 비리로 돈을 벌었어. 돈을 밝히면 천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돈을 벌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특히 한국 사회는 이게 심한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면 비난받기 십상이죠. 배만 불리려고 하네. 속물이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도 떳떳하지 못해요. 돈을 버는 것 자체에 대해 미안해하죠. 마치 잘못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사업가의 경우를 보면요. 사업으로 돈을 꽤 잘 벌고 있었지만 늘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제가 특별히 잘해서 번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번 돈에 대해 계속 변명을 했던 거예요. 한편 번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했어요. 좋은 차를 사면 너무 과시하는 거 아닐까 하면서 불안해하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했죠. 심지어 사업을 확장하는데도 주저했어요. 더 많이 벌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부에 대한 죄책감이 만드는 결과예요. 돈을 벌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점이죠. 그럼에도 더 큰 문제는 이 죄책감이 더 많은 부를 만드는 걸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뇌는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무의식적으로 그 일을 피하게 만드는 점이에요. 그래서 부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돈 버는 기회를 회피하게 됩니다. 더 큰 계약을 따낼 수 있는데 슬쩍 피하고,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데 일부러 싸게 받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데 현상 유지에 머물러요. 그럼 이 죄책감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돈은 그냥 도구일 뿐이라고요. 칼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칼로 사람을 해칠 수도 있지만 음식을 만들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돈도 나쁜 게 아니에요. 돈으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지만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부자가 된다고 해서 누군가를 해치는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면 우리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죠. 더 많은 소비를 하면서 경제를 돌게 만들어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자기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요. 다만 부자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를 보면 그래요.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로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지금은 그 돈으로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우리가 부자가 되면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당당하게 돈을 벌고 떳떳하게 부자가 되는 사실이죠. 나는 돈을 벌 자격이 있어.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 부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돈은 정말로 우리에게 흘러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돈을 밀어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책감은 돈을 밀어내는 힘이니까요. 그 죄책감이 사라지면 돈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올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바로 시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1년 안에, 3년 안에 빨리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돈이 되는 일만 하게 됩니다. 빨리 돈이 되는 것, 빨리 결과가 나오는 것만 쫓아가게 되죠. 문제는 진짜 큰 부는 절대 빨리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큰 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플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든 게 1976년이고 애플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건 2010년대예요. 무려 35년 가까이 걸렸죠.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을 만든 건 1994년이에요. 그렇지만 아마존이 흑자를 낸 게 언제일까요? 2003년이에요. 9년 동안 적자였어요. 만약 베이조스가 3년 안에 흑자 안 나면 때려치워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의 아마존은 없었겠죠. 워렌 버핏도 그래요. 그는 11살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어요. 한편 그가 진짜 부자가 된 건 50대 이후예요. 거의 40년 넘는 시간이 흘렀던 점이죠. 그리고 재밌는 건 그의 재산 대부분은 60대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복리의 마법 때문이죠. 이게 바로 시간의 힘이에요. 진짜 큰 분은 시간이 만들어내요. 다만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1년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3년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거 하고 이렇게 계속 이것저것 옮겨 다니죠. 한 케이스를 보면요. 정말 똑똑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한 가지에 집중을 못했다는 거예요. 2018년에는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6개월 하다가 구독자가 안 늘어나니까 포기했죠. 2019년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1년 하다가 매출이 안 나오니까 접었어요. 2020년에는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6개월 하다가 손실이 나니까 그만뒀죠. 2021년에는 코인에 뛰어들었다가 폭락하면서 정리했고요. 지금 2025년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다음엔 뭘 해볼까 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자가 되지 못했죠. 반면에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2018년에 유튜브를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 1년은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됐어요. 그럼에도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 3년째 계속했어요. 4년째 되는 해에 갑자기 채널이 터졌습니다. 지금은 구독자 50만 명에 월 수익 2천만 원을 벌고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시간에 대한 태도예요. 한 사람은 빨리 안 되면 포기해야지 했고 다른 사람은 일단 5년은 해보자 했던 거죠. 부자들은 시간을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요.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진다는 걸요. 나무를 생각해보면 그래요. 나무를 심으면 처음엔 작은 싹이 나오죠.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작아요. 2년이 지나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어요. 그늘도 만들고 산소도 만들고 열매도 맺죠. 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처음엔 작아요. 1년, 2년 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다만 5년, 10년 계속하면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관문은 이거예요. 나는 급하지 않아. 시간이 내 편이야.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괜찮아. 꾸준히 하면 결국엔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시간을 여유롭게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주눅들게 하지 않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3개월 안에 성공해야 해. 안 되면 망하는 거야.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긴장하게 되고 움츠러들게 되니까요. 그러면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에너지도 안 나와요. 한편 괜찮아. 시간은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열려요. 긴장이 풀리고 여유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진짜 좋은 아이디어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특히 초반 단계에서 이게 중요해요.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걸 시도할 때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그 단계에서 말이죠. 이때 조급하면 창의력이 죽어버려요. 그럼에도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폭발해요. 아이디어가 샘솟고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하면서 행동력도 올라가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빨리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단기적으로 돈이 되는 일만 해요. 문제는 그런 일들은 대부분 경쟁이 심하고 수익도 크지 않다는 거예요. 반면에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나중에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 말이죠. 스티브 잡스가 매킨토시를 만들 때 그건 당장 돈이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손해였죠. 다만 그게 나중에 애플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투자할 때 그것도 당장 돈이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거의 10년 동안 적자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이게 바로 시간에 대한 집착을 버렸을 때 얻을 수 있는 힘이에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3가지 관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지금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더 큰 기회를 놓치게 돼요.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진짜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에 대한 죄책감. 돈을 버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어요. 당당하게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우리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죄책감은 돈을 밀어내는 힘이에요. 그걸 내려놓으면 돈이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시간에 대한 집착. 빨리 부자가 되려고 조급해야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큰 부는 시간이 만들어내요. 나는 급하지 않아. 시간이 내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꾸준히 가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5년, 10년 후에 우리는 상상도 못할 만큼 성장해 있을 거예요. 이 3가지 관문, 쉬워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관문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박혀 있는 생각들을 바꿔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이 관문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투자 정보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없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죠. 그리고 결과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부자가 되는 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건 부자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는 거죠.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이 3가지 관문을 통과해 나가보면 어떨까요? 가난이 두려워서 움츠러들 때마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돈을 벌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당당하게 부자가 될 자격이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겠죠. 빨리 결과가 안 나온다고 조급해질 때마다 시간이 내 편이야. 꾸준히 하면 이루어져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어요. 단지 우리 마음이 그걸 막고 있을 뿐이죠. 이제 그 장벽을 허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음의 관문을 통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합니다.